저번 시간에서 이제 연력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라운딩 이거 이제 우리말로 뭐요? 이제 바로 이제 주위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이 수식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바로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의했죠?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정의가 된 수식이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 살펴볼 거는 첫 번째 바로 Q, 이게 이제 열량이란 말이죠. 이게 커지면 엔트로피도 증가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열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죠? 열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지, 바로 chaotic motion. 요거를 이제 좀 더 강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질서한 움직임을 강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질서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온도인데, 요 놈의 온도가 작아질수록 또 엔트로피 증가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뭐 변화량이라고 할까요? 변화량이 이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저온 조건이라는 뜻인데, 온도가 낮을수록 그 현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량의 정도도 작아지는 경우가 보통이니까 추가적으로 열량이 들어오면 그 증가 비율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일 수는 있으나, 이 말을 만들어 붙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은 이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된 거라 이런 식의 해석을 뭐 살짝 붙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델타 S 시스템. 델타 S 시스템. 요거 이제 어떻게 표현되죠? 자, 이 녀석의 원래 정의는 인티그럴 dq 레버시블 오버 t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 이제 가역 과정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태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역 과정에서도 이제 가역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버리면 그걸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등온 과정. 그래서 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등온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델타 S NR 로그 V1에서 V2.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그냥 어떻게 이런 식의 부피 변화로부터 엔트로피를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변온 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NC 로그 T1에서 T2. 이 수식으로 또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C는 뭐죠? C는 비열이 되겠습니다.
비열. 근데 이제 비열도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비열, 무슨 비열? 바로 이제 이 비열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CB가 있고 CP가 있죠. CB는 어떤 과정? 바로 정적 과정. CP는 등압 과정.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적 과정과 등압 과정에서 저렇게 비열을 바꾸면서 넣어주시면은 온도가 변할 때도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입시에서는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나오고 입시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요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안 중요하다. 요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O.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깁스 에너지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 아시죠? 그럼 이 깁스 에너지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일 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G는 H 빼기 TS. 뭐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깁스 에너지에 이제 뭘 한번 표현해 볼 거냐면, 이 깁스 에너지가 이제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요 델타 G. 자, 변화량이니까 앞에 이제 델타를 넣어서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거라 이런 말이에요. 설마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니? 없네요. 그래요. 이런 게으른 것들. 그래. 좋아. 가만 있어. 그럼 여기서 학교 돌아가려면 뭐 타고 가요? 저 고등학교요. 응. 차 타고. 대중교통이요? 아니 부모님. 아, 진짜로요? 운전하면 얼마나 걸려요? 40분에서 50분 정도. 4, 50분밖에 안 돼요? 오. 집에 있어. 그렇지. 진주가 그렇구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4, 50분밖에 안 걸려요? 갈만하네. 알겠습니다. 좋아. 근데 대중교통은 되게 애매하죠. 네. 그죠. 이게 지방 도시와 지방 도시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조금 애매해. 이게 수도권에서 요렇게는 많은데 요렇게는 좀 이게 좀 잘 안 돼 있어. 그렇긴 해.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얘 변화량 표현. 그 앞에 이제 델타 써주면 되고, 얘는 델타 H 빼기 델타 TS.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당연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 하나를 걸 거예요. 뭐라고 걸어볼 거냐면,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이 온도 부분이, 짜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등압. 압력이 일정하다네. 라고 해버리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엔탈피. 요 부분이 뭐로 바뀌죠? 등압이라고 하면 엔탈피 부분이 뭐로 바뀌죠? 델타 U 플러스 P 바로 열량 표현으로 바뀌죠. 이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등압 과정. 이때 측정된 열량.
그게 바로 뭐다? 엔탈피 변화입니다. 엔탈피의 수학적 과정이 있고 그 수학적 과정에 등압이라는 조건을 걸면 그걸 바로 열량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수리적 과정까지 뭐 다 세부적으로 묻진 않기 때문에 저 사실 자체를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어요? 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저런 건 되게 잘 물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해요. 참고로 지금 당장은 관계는 없지만 참고로 정적은 뭐가 있죠? 과정의 열량은 뭐예요?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 알겠죠?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어쨌건.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왜 해주겠어요? 이 압력이 일정하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압력이 일정하다. 이 말은 왜 하겠어요, 갑자기? 이 압력이 일정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지구 대기 중의 활동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승만이 열심히 공부하죠. 어디서? 그렇지. 예를 들면은 열심히 실험해서 데이터를 얻었어요? 어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서 뭔가를 하기만 하면 그건 무슨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등압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대기압이 막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등압 과정에서 항상 이게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뭔가를 하기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등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등압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실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지구에서 대충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지구에서 그냥 어떤 편하게 열량을 측정했어요. 그럼 그건 자연스럽게 등압 과정에서니까 엔탈피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사실 내부 에너지는 직접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열 출입이 되면서 부피가 막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압력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고압 조건을 견뎌가면서 부피를 일정하게 만들려면 그릇 자체를 아주 땅땅한 강철 그릇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직접 측정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반면에 등압 과정은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엔탈피 측정이 쉽게 돼서 사실은 열량을 엔탈피로 바꾸는 것이 자연과학에서는 아주 흔한 테크닉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엔트로피도 서라운딩 거겠어요? 시스템 거겠어요? 네,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하면 시스템 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마이너스 t로 묶어. 그러면 델타 S 시서템 빼기 t분의 q 시서템 되겠죠? 그렇죠? 이대 얘를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마이너스 t에 델타 S 시서템 더하기 t분의 q 서라운딩 이라고 지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바로 짜잔 요만큼을 짜잔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q 시스템을 q 서라운딩으로 바꿨어요.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거야? 어려운 말 하네. 좋아요. 자, 저기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는 말이에요.
그래? 열적 평형. 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좋아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봐. 에너지 보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럼 에너지 보존을 수식으로 이제 어떻게 써볼 것이냐. 시스템에 서라운딩을 더하면 그게 뭐예요? 시스템에 서라운딩을 더한 걸 뭐라고요? 우주의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시스템의 열량, 서라운딩의 열량을 더하는 게 그럼 유니버스의 열량이겠네. 이때 이 값이 얼마예요? 0이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의 의미는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이죠. 맞아요? 전 우주에 열이 없어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뜨끈뜨끈하지 않나요? 근데 전 우주에 열이 없어요? 이런 말이 아니죠. Q 유니버스가 0이라는 뜻은 전 우주에 열이 없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열이 없다가 아니라 열량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이 Q 유니버스는 0. 알겠죠? 그래서 왜 한 150억 년쯤 전에 물리학자 사이 이견도 많다고 하긴 하지만 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지금까지 계속 보존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연과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 덕에 마이너스 Q 시스템을 플러스 Q 서라운딩으로 바꿨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것을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거는 왜? 클라우지우스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를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사실은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단순 수식의 정의인데 이 수식의 정의로부터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정의함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것이 뭔가 굉장한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용성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저 깁스 에너지 변화의 굉장한 유용성 중 하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 여기 줄게요. 지금 다십니다. 어지우사 두 번째 1, 2, 3 1,
자, 여기 이제 등온등압이라는 말을 쓴 건데, 등온등압이라고 이렇게 꼭 조건을 걸어 놓은 건 바로 여기 등압, 여기 등온,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온등압이라고 조건을 걸어두게 되면 여기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를 전 우주 엔트로피의 변화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온등압이라는 말을 써둔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덕에 여기에 있는 깁스 에너지 변화와 여기에 있는 전 우주의 무질서도 변화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첫 번째 1, 어떤 변화 요거를 상상해 보았어요. 상상이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했더니 그것이 자,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자발적이다. 말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해봤다 이란 말이죠. 그 경우 그것이 수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 그리고 그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변화는 음수. 이런 상황에 무조건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자발적이면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전우주 엔트로피는 증가, 시스템 깁스 에너지는 감소. 이렇게 되도록 통째로 조작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자발적, 영어로 어떻게 써요? 영어로. 그렇죠. 스폰테이니어스. 좋아요. 그럼 자발적이 뭐예요? 외부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외부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그렇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물리학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잘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스폰테이니어스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자연과학을 일체 모르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추럴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연스러운, 혹은 rational. rational은 당연한, 논리적으로 뭐 아니고 뭐 이치에 맞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혹은 더 쉬운 표현은 상식적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변화가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변화는 상식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발적 상황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자, 당연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방귀를 뀌었더니 냄새가 폴폴 난다. 자,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어떤 생명이 한 살 이후 죽었다. 여기 이제 한 살이란 말을 잘 모르더라. 한 살이란 말은 알아요? 아, 이게 우리 순 우리말이거든요. 아, 이 말을 모르더라. 요즘 뭐 학생들이. 영어로 쓰면 라이프 사이클이요. 영어로 쓰면 잘 알아듣는데 한글로 쓰면 잘. 태어나서 성장해서 번식하고 병들어 아파 죽는 거. 그거를 한 살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떤 생명이 한참 살다가 죽었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종이를 꺼내놓고 막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해 놓은 체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놓은 체계를 그걸 연력학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비자발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비자는 한자말로 이게 아닐 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면 not이 되는 거지, 그렇지? not. 그럼 이럴 경우는 전우주 무질서도 변화가 감소하고 시스템 깁스 에너지는 증가하는 이런 계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연력학에서는. 호이? 그러면 이때 이 비자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비자발적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요? 영어로. 아, 좋아요. 좋아요. 저 비자발적이다.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non-spontaneous입니다. non-spontaneous. 보이시죠? 그러면 non-spontaneous한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로. 예. 물이 아래에서 위로. 자, 뭐 이렇게 강가에 물이 있는데 갑자기 물이 혼자 알아서 푹 치솟는 거야. 자, 그거 상상할 수 있어? 상상 못 해? 상상 못 한다고요? 그렇죠. 상상은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상황. 그럴 때 그걸 비자발적이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 자, 저 상황 알겠어요? 자, 내가 방귀를 꼈어요. 껴가지고 이렇게 쫙 확산이 돼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승만이 코 속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승관이 갑자기 숨 쉬다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래서 승관이 이 뭐지? 뭐지? 가지고 흥 한 거야. 흥 한 거야. 아니 뭐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분자가 평 빠져나와서 쫙 빠져나와서 다시 내 똥꼬를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 자, 상상할 수 있어? 상상은 못해? 상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상상을 뭐라고 말한다? non spontaneous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그래서 내가 그 최근에 본 영화 중에 The Man from Us 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영화 짧아요.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 그리고 근데 이 영화 얘기했나?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초저예산으로 찍어진 영화인데, 그래서 장면이 어느 집 거실, 그 바깥에 나와 있는 주차장, 다시 그 집에 있는 주방 하고 영화 끝나요. 정말이에요. 1시간 반 동안 보여주는 거라고는 그 집 거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방을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 영화 진짜 뭐 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뭐 자극적인 장면 있다 없다? 자극적인 일체 없어요. 오직 캐릭터들이 나와서 말만 해요. 근데 자극적인 이렇게 폭력 장면이나 배드신 일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와 점잖게 말만 해요. 점잖게 말만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말만 하는 거예요.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특히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강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그 스탠포드 대학이면은 아무것도 아닌 대학이에요. 대단한 대학. 여기에 어떤 역사학과 교수가, 젊은 40대 교수야. 40대 교수가 무려 정교수. 이런 대학의 정교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대단한 거예요. 정교수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정교수 되려면 이제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연구교수부터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단한 대학에서 정교수 제안 딱 받은 거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이 굉장히 사람이 프렌들리해. 주변에 동료 교수들도 있을 거고. 그래갖고 주변 동료 교수들이랑 사이도 좋아. 이 주인공이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 부드럽고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굿 루킹, 또 잘생겼어요. 40대 초반인데 잘생기고 친절하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인기도 많을 거 아니야. 대학 교수님과 또 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교수 제안을 받은 그날 이 사람이 대학에 사표를 내고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상하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교수 제안을 받은 날 사표를 내고 떠난다.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약간 어이없잖아요. 어이없고, 그 다음에 섭섭하고 막 이래서 이 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 그날 주변 그 동료 친구들과 교수들이 이 사람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묻는 거지. 아니, 김 교수, 아니 이 대학교에서 그 젊은 나이에 정교수 제안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좀 하지. 그걸 왜
떠나야 돼? 어디 뭐 건강이 예를 들면 뭐암 같은 게 걸려서 아픈 건지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거야. 사실은 내가 어느 한 지역에 오래 있지를 못한다. 이렇게 내가 10년 정도 어느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은 방랑벽이 생겨서 꼭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교수 제안을 받은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거와 별개로 내가 여기 머문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야 이게 좀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수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래도 그렇게 변명해도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그 거실에 모인 생물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뭐 의대 교수, 뭐 그다음에 미대 교수, 철학자 다 동료 교수니까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니까는 이 사람들은 맹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마디씩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수들이 이제 또 그냥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적으로 살짝 공격하는 듯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다가 변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하나가 털어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털어놓냐면 내가 사실은 크로마뇽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한 2만 살 정도 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뭐냐면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인식한 그 순간부터 내 외모는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는 죽지를 않는다. 그리고 늙지도 않는다. 어느 순간 이 외모,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딱 나이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내 외모에는 변화가 없다. 건강상에도 변화가 없다. 그럼 나는 일체 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외상이 생기면 나으면서 흉터도 없어진다, 나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10년 이상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의심을 하는 통에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된다. 나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진실이거나 두 번째, 개소리거나. 근데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개소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소리를 논리적으로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수들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철학, 이런 의학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 사람의 논리 구조를 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2만 년 동안 살아왔다면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중간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 학위가 20개 정도 있대요. 박사학위 20개 정도 있대요. 지난 2만 살 동안 살아오면서 한 200년 전부터 심심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받은 학위도 한 20개 된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너 천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오래 살면은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오래 살면은 지식이 들어와서 학위 따는 거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사실 나 한 10년 전에는 화학과 교수도 했었고 20년 전에는 의대 교수도 했었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사람들이 뭐 어리 빠지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해.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진짜 크로마뇽인이었을까? 영생하는 사람일까? 를 영화에서 확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인 유의가 엄청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을 하고 있다고 하면 꼭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The Man from Us.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보고 싶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 끝나고 입시 끝나고 봐요. 알겠죠? 영화 짧아서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그런데 그런 상상을 수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럴 때 쓰는 말이 non spontaneous.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 spontaneous가 좀 어려운 말이라고 했지.
그럼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쉬운 다른 말로 바꾸듯 여기에 있는 non spontaneous를 쉬운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정답! 바로 불가능입니다. 즉 non spontaneous라고 말하는 것보다 impossible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 편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헛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보다는 이 말이 훨씬 좋은 표현이죠.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언급하는 반응의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언급하는 그 변화가 상식적인지 혹은 불가능한지를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떤 변화를 상상했는데 그게 자발적이라고 했죠. 상상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죠.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정지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건 동영상, 이것도 동영상. 동영상인데 상식적이면 스폰테이니어스, 말도 안 되면 비자발적. 무슨 말 되겠죠? 근데 머릿속에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 이미지 사진을 딱 그냥 그려놓은 거야. 그럴 때를 뭐라고? 가역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전 우주의 무질소도와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모두 0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달다.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지금까지 슬쩍 언급했던 내용을 이제 문제풀이에 약간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 자, 어떤 퀴즈냐? 다음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으냐? 짜자자잔. 자, 어떤 겨울입니다. 무려 영하 10도씨. 오우, 추운 날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있는데 집 안의 온도가 20도야. 꽤 난방을 절약적으로 하는 집이네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 난방을 껐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바깥이랑 같은 영하 10도씨가 된 거예요. 됐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어디를 시스템으로 잡으면 편할까요? 바로 이 집을
시스템으로 잡으면 편하겠죠. 예. 그리고 누구를 서라운딩으로 잡으면 편할까요? 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서라운딩으로 잡으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변화 과정 동안 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열량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래서 이 온도가 외부랑 같은 마이너스 10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첫 번째 1,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1, 열이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Q 시스템은 열량 감소, Q 서라운딩은 열량 증가. 맞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입장에서는 발열이 되는 거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흡열이 되는 거지. 자, 됐나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열량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열은 항상 뭐를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케이오틱 모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열과 엔트로피는 직접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델타 S 시스템은 그렇다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 그 다음 델타 S 서라운딩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 그래서 발열하면 무조건 엔트로피 감소하겠어요? 그 다음에 흡열하면 무조건 엔트로피 증가예요. 적어도 이런 식의 물리 변화에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지금은 어떠한 변화죠? 이런 식의 변화는 어떤 변화죠? 그렇지. 상식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언제나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의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때 시스템은 엔트로피 변화가 감소죠. 근데 서라운딩은 엔트로피 변화가 증가죠.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서라운딩이 엔트로피 변화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이때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와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는 어디가 더 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음수에다가 양수를 더해 양수가 됐다고 하면 이 양수의 크기가 더 커야 두 개를 더해서 양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뭐냐면은 변화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서울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울게요. 지울게요. 짜자자잔. 냉장고. H2O가 리퀴드, H2O가 솔리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영하 10도씨 냉장고에 물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얼음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 변화 자체를 시스템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변화 과정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누가 서라운딩이 되겠어요? 바로 이 냉장고가 서라운딩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해야 일이 벌어져요. 열을 방출해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열이 방출되어야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죠. 써줄까? 얘는 워터, 얘는 아이스. 물이 얼음이 되려면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열이 방출돼야 되겠죠. 그래야 워터가 아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시스템은 이 서라운딩으로 열을 방출한다고? 그럼 시스템은 발열이죠. 냉장고는 흡열이죠. 맞죠?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무질서도 감소죠. 냉장고 입장에서는 무질서도 증가죠.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상식적 변화죠. 왜냐면 냉장고에 물 넣었더니 얼음으로 얼었다고. 근데 그러려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크기가 어디가 더 커야 된다? 이쪽이 더 커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 아까 집에 난방 껐을 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냉장고에 얼음 넣고 물 넣어서 얼음으로 만들 때하고 연력학적인 해석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만약 얘가 냉장고가 아니라 온장고라고 해봅시다. 얘가 플러스 1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응고 과정은 발열이어야 하죠. 맞죠? 그럼 이따 여기서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열이 방출되어야 얼음이 된다라고 상상할 수 있으니까 얼음이 되는 과정은 무조건 발열이죠. 그러면 그 열을 냉장고가 가져가야 되죠. 외부 기기가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저 외부 기계 장치는 열을 받아들여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되죠. 그런데 영하 10도씨가 아니고 영상 10도씨 냉장고에 물을 넣었더니 얼음이 됐다고 해보자. 이런 상상은 뭐 하죠? 바로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이 비상식적 변화에서의 전 우주 무질서도 변화는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스템은 무질서도가 감소하고 서라운딩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면 이때는 누구의 크기가 더 커야 되겠어요? 바로 이쪽의 무질서도 변화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그 현상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적인 분석을 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그 발전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전된 얘기 푸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거듭쇼. 좋아. 자, 썼어요? 오, 저기 글씨가 귀엽군. 좋아. 짜잔.